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지표 EPS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EPS와 희석 EPS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시야가 훨씬 넓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EPS란 무엇일까요? EPS는 주당 순이익, 즉 Earning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년에 100억 원을 벌었고 발행한 주식이 총 100만 주라면 EPS는 1만 원이 됩니다. 100억 원 나누기 100만 주, 간단하죠? 이 숫자는 주식 한 주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EPS가 왜 중요할까요? EPS가 높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고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겠죠. EPS의 성장은 곧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EPS는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바로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거든요. EPS를 모르면 PER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EPS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값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최종 이익을 말하고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 이유는 EPS가 보통주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10억 원이고 우선주 배당금이 10억 원, 유통 주식수가 200만 주라면 EPS는 100억 원을 200만 주로 나눈 5천 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더 와닿으시죠? 자, 이제 기본 EPS를 이해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희석 EPS에 대해 알아볼까요? 희석 EPS, Diluted EPS는 이름 그대로 이익이 희석될 가능성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희석된다는 건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주식수가 늘어날까요? 바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스톡옵션 같은 잠재적 보통주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지금은 보통주가 아니지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들이죠. 만약 이 권리들이 모두 행사되어 주식으로 바뀐다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 즉 EPS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회사의 기본 EPS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회사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가 많이 있어요. 이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바뀐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주식수가 2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희석 EPS는 기존 1만 원에서 20% 감소한 8천 원 수준이 되겠죠. 희석 EPS는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식수 증가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서 보여주는 아주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본 EPS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희석 EPS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 EPS와 희석 EPS의 차이가 크다면 앞으로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서 EP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EPS의 성장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해만 높은 EPS를 기록한 기업보다는 지난 몇 년간 EPS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기별 EPS를 비교하며 성장이 꺾이지는 않았는지, 계절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면 더 좋습니다. 둘째,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EPS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업 구조나 경쟁력에 따라 EPS는 천차만별입니다.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EPS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기업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희석 EPS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EPS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나중에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하락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기본 EPS와 희석 EPS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두 수치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장 좋고 차이가 크다면 왜 그런지, 잠재적 보통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PS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PS는 이미 발표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 흐름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EPS를 바탕으로 미래의 EPS, 즉 예상 EPS를 예측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표하는 컨센서스나 시장의 전망 등을 참고하여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EPS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PS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재무지표들, 예를 들어 부채 비율, 현금 흐름, ROE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EPS와 희석 EPS의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실제 투자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EPS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며, 잠재적 주식 증가 리스크까지 반영한 희석 EPS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꾸준히 추적하고 비교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투자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핵심 지표 EPS에 대해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PS가 높으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EPS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EPS에 숨겨진 1인치 희석 EPS의 중요성과 실제 투자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PS, 즉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예를 들어 A기업이 100억을 벌었고 주식이 100만 주라면 EPS는 1만 원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EPS가 꾸준히 오르는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희석 EPS입니다. 희석 EPS는 뭐냐고요?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처럼 미래의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까지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EPS입니다. 만약 아까 그 A기업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발행했다면 어떨까요? 당장은 주식 수가 100만 주지만 미래에는 200만 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 즉 EPS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주가치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B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EPS는 아주 높게 나오고 있어요. 와, 이 회사 대박이다 싶어서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알고 보니 대규모 연구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거죠.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주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EPS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EPS만 믿고 투자했다가 숨어있던 잠재적 폭탄에 당하는 거죠.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EPS와 희석 EPS를 함께 확인하세요. 두 숫자의 차이가 크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를 열고 자본금 변동사항이나 주식의 총수 등 항목을 살펴보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스톡옵션 발행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잠재적 주식들이 언제 어떤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즉 전환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다면 투자자들은 언제든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테니 주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EPS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지만 미래의 위험까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희석 EPS는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은 EPS와
희석 EPS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EPS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희석 EPS까지 확인하는 스마트한 투자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